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몬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진짜 왕초보분들, 영어 전혀 읽으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영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알파벳, ABCD서부터 같이 읽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알파벳 다 외웠는데, 다 아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이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파벳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과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읽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알파벳은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시고 싶다면 오늘 강의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페이지서부터 볼 건데요. 자, 영어 읽는 법을 배우시려면 제일 먼저 한글이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내는지를 배워야 돼요. 자, 한글은요, 보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에 있는 기역과 모음에 있는 아가 만나야 비로소 가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글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자음과 모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 영어도 자음과 모음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26글자 중에 어떤 게 모음이고 어떤 게 자음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제가 구분을 해드릴 건데, 모음만 정확하게 아시면 영어 알파벳 에서 한 반은 해결하신 거예요. 왜냐면 26개나 되지만 알파벳 글자는 그 중에 모음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5개밖에 없습니다. A, 그리고 E, 그리고 I, 그리고 O, 그리고 U.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개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이 5개만 내가 외운다면, 영어 글자의 반은, 그쵸, 내가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소리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내가 모음을 다 알았으니 이제는 자음만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모음의 개수는 정말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 적은 개수의 글자들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 하나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라는 글자 하나가 낼 수 있는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좀 여러 가지가 돼야 됩니다. 5개밖에 없으니까 각각 글자가 멀티플레이, 그쵸, 한 두세 가지 소리는 내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E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이렇게 제가 딱 규정해 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니까. 하지만 제일 많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A란 글자가 단어에 쓰여서 가장 많은 소리를 내는 경우가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에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가장 많은 소리를 내는 거를 저는 대표 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 이렇게 적어놨죠. 얘네들은 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알파벳의 대표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표 발음 위주로 알아볼 거고요. 보면은 A는 이렇게 좀 크게 소리를 내야 되는 게 A의 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로는 이응에다가 I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응에다가 I로 항상 A는 그 표기를 할 거고요. 이도 똑같은 애 소리를 내는데 한글은 어이로 적어놨죠. 또 이응에다 어이로 적어놨고, 이가 내는 애 소리는 좀 짧아요.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A는 그렇죠. E는 그 다음에 I는 뭐 I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이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표 발음은 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가 내는 이 소리는 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는 알파벳은 O라고 읽지만 대표 발음은 A예요. 아. 제일 처음에 있는 A도 아 소리를 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쵸? O가
대표 발음이 아다. 오가 아 소리를 제일 많이 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는 우 소리를 낼 것 같지만 대표 발음은 어입니다. 하지만 우가 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오가 오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대표 발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대표 발음만 적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모음 5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A부터 볼 거예요. A는 대문자 이렇게 생겼고요. 소문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뭐 알파벳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파벳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A가 이렇게 생겼고 A란 단어에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고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고 계신 글자는 A입니다. A. 그래서 읽으실 때 A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고요. A의 대표 발음은 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단어 예시문 하나 달아놨습니다. apple 이렇게 적어놨죠. 사과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 사과 주스 뭐라 그러죠? 애플 주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잼, 뭐 애플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애플이란 단어의 뜻은 사과인데 이 단어 지금 읽는 게 중요해요. 그쵸? 제가 A는 어떤 소리를 낸다 그랬죠? 좀 과장하는 애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과장해서 apple 이렇게 애를 조금 과장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 단어 저랑 한 번만 단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apple. 네, 되셨고요. 첫 번째 글자 A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이번에는 이라는 글자인데, 그쵸? 이도 모음이고요. 이는 여전히 애 소리를 내지만 애를 짧게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가 아니고 애 이렇게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고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어는요. 제가 egg란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짧게 egg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G, G는 뭐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 짧은 이가 애 소리를 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gg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계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계란 샌드위치 이런 거를 뭐 에그 샌드위치, 계란 토스트를 에그 토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그가 계란이구나 라는 거는 뭐 가볍게 들어주시고, 사실 듣고 바로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짧게 에 하고 읽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도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고 또 다음 단어 볼게요. egg.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I란 글자인데, I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을 I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을 할 때도 I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표 발음은 E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단어 보니까 BIG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B라는 이 글자는 자음으로써 알파벳을 어떻게 읽냐면 B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비읍 소리를 내요. 그래서 비읍 소리는 어떻게 내냐면 B 이렇게 내거든요. 그쵸? 모음이 없으면 그냥 B 이렇게만 나요. 근데 뒤에 I가 있잖아요. 그리고 I가 이 소리를 내니까 B 이런 소리를 내게 되고, 마지막이 G가 되면서 bi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I가 이 소리를 낸다는 거, 그리고 자음에 따라서 기, 니, 디, 리, 미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음과 이 I가 같이 쓰였을 때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big. 네, 빅이란 단어의 뜻을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빅이라는 거는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사이즈의 옷을 빅 사이즈라고 그러죠, 빅 사이즈. 그쵸? 큰 사이즈의 신발, 큰 사이즈의 뭐 바지, 큰 사이즈 티셔츠 이런 거를 빅 사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들어간 단어가 이거예요, 빅. 크다는 뜻입니다. 큰 이라는 의미고요. 이 단어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빅.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볼게요. 자,
알파벳 O인데요. 알파벳 O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생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자를 좀 적게 쓴다는 거, 작게 쓴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단어를 보니까 BOX네요. 그쵸? O의 대표 발음은 제가 R라고 말씀드렸어요. O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복스가 아니고, box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B가 뿌 소리를 낸다는 건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건 설명해 드리고요. X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BO가 여기서는 바가 된다. 그 다음에 X 때문에 box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박스가 뭔지는 아시죠? 상자. 그렇죠? 그거를 우린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파벳 O는 아 소리를 낸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box.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U, 그쵸. U는, 그쵸. 우리가 U 발음 혹은 우 발음을 낼 것 같은데, 대표 발음은 어입니다.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 대문자와 소문자 생긴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대문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크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소문자는 이게 방향이 여러분들 맞게 하려면 이렇게 썼다가 내리는 것까지, 예, 이렇게 썼다가 내리는 것까지 해야, 예, 그래야 소문자 모양이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단어를 보니까 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컵은 여러분들 다 뭔지 아시죠? 물 먹는 컵. 근데 그 컵이란 단어가 원래는 영어 단어였고요. 예, 영어로는 CUP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C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알파벳 C는 대표 발음이 키읔이에요. 키읔. 그래서 C가 키읔 소리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키읔 소리는 크 이런 소리를 내겠죠. 그 다음에 U가 소리를 내니까 커. 그 다음에 P 때문에 컵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U의 대표 발음은 어다. 그래서 컵 이렇게 소리 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 컵이란 단어는 뭐 여러분들 발음하는데 어려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컵.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음은 5개 다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에 좀 남도록 설명해 드리면 A, E, I, O, U 이 5개가 모음이다. 대표 발음 각각 설명해 드렸었고요. 이 모음 5개를 다 외웠으면 나머진 자음 차례인데, 자음 한번 보세요. 좌측 상단부터 보면 비읍 소리를 내는 게 2개가 있습니다. B도 있고 V도 있어요. 하지만 한글에서는 둘 다 제가 비읍이라고 해놨지만 두 글자의 소리는 조금 달라요. 다르게 내주셔야 되고,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키읔을 나타내는 글자도 3개나 있네요. C, K, Q. 그쵸? 그리고 둘째 줄에 보면은 피읍을 나타내는 것도 F랑 P가 있고요. 물론 여기도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지읒을 나타내는 것도 J가 있고 Z가 있고, 사실 지읒을 나타내는 게 그 윗줄에 있는 G도 지읒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제가 요건 좀 빼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나타내는 것도 L이고 R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한글에서는 하나인데 알파벳이 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 소리가 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가면서 알파벳 글자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B를 배울 건데, B는요, 알파벳 B는 우리는 B 이렇게 얘기하지만 A, B, C 이렇게 우리가 읽지만, 사실 이 알파벳 B는요, 약간 B보다는 B 이렇게 쌍비읍으로 B에 가깝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B 이렇게 하면서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예요. B. 그래서 모음이 없다면 B 이런 소리를 내는 게 B라고 보시면 되고,
생긴 모양은 지금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대표적인 단어 하나 가지고 온 게 제가 버스예요. 버스. 버스는 다들 아시죠? 그것도 영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bus 라고 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U가 알파벳 U가 모음에서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U니까 버 소리가 나는 거고, 버가 아니고 쌍비읍으로 버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알파벳 B는 어떻게 소리 난다고요? B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 한번 읽어보고 또 다음 단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면 버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단어 의미는 쉬우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B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쵸? V는 제가 읽을 때도 어떻게 읽었죠? V가 아니고 V 이렇게 읽었거든요.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예. 알파벳 B, 조금 전에 본 B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B 이렇게 하는 반면에 V는 V 이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입술 붙지 않고 V.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단어도 바이올린이 아니고 바이올린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다들 뭔지는 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단어를 읽는데 발음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영어 단어에서 V를 제외하고 그 뒤 글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걸까지 다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V라는 글자에만 집중하셔서 이거는 바이올린이 아니고 바이올린이구나. 바이올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읽을 때 조금 전에 글자는 B, 지금 보고 계신 글자는 V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단어는 bus, 지금 본 단어는 violin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올린도 한번 저랑 읽어보고 다음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violin. 네, 되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키읔 소리를 내는 글자들을 볼 건데 제일 대표적인 거 첫 번째 C입니다. C라는 글자는 A, B, C 이렇게 세 번째 글자고요. 알파벳을 읽으실 때 우리가 보통 C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스이처럼 C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한국어식으로 읽으면 C. 근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C. 조금 다르죠. C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읽는 거는 C라고 읽지만 대표 발음은 키읔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AT 이게 c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대표 발음이 뭐라 그랬죠? 에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CA가 캐가 되는 거죠. 세가 아니고 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T가 있기 때문에 cat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고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ca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미는 가볍게 한번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되고,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거는 C라는 글자를 읽는 방법. C. 그쵸? 그 다음에 C가 키읔 소리를 낸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챙겨가세요. 그 다음에 CAT를 어떻게 읽는다? cat 이라고 읽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cat.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K. 그쵸? K도 알파벳 글자를 K 이렇게 읽습니다. 예, 이거는 뭐 특별히 더 알파벳 읽는 거에 대해 설명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K도 당연히 키읔 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KOREA를 코리아라고 읽는 거예요. 코리아는 대한민국이죠. 그쵸? 한국을 영어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고요. 원래 예전에는
Corea 였다고 해요. Corea. 왜냐면 조금 전에 배운 C도 키읔 소리를 내기 때문에 Corea라고 해도 코리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알파벳 순서대로라면 우리는 C 세 번째고요. 일본은 영어로 Japan이라고 J가 첫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했을 때 왜 한국 너희는 우리보다 순서가 앞에 있는 거야. A, B, C, D, E, F, G, H, I, J. J는 10번째인데 C가 세 번째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우리 뒤에 있는 K 써. JK. 너희는 우리 뒤에 있는 거야. 11번째. K로 써서 KOREA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본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저도 예전에 배울 때 그냥 그렇게 배웠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 아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C와 K에 뭔가 조금 같은 기억 소리를 내고 뭐 이런 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Korea 이거를 Korea라고 읽는다. 그쵸? K는 키읔 소리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Korea. 되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키읔 소리를 내는 마지막 자음이에요. Q. 그쵸? OPQR 할 때 Q 그 단어고요. 소문자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초보분들이 좀 외우기 힘들어합니다. 예. 이게 P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P랑은 방향이 반대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숫자 9처럼 생겼다. 그 방향이 Q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만 좀 봐주시고요. Q라는 이 단어도 키읔 소리를 내는데 뭐 대표적으로 Queen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뭐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 중에서 잘생긴 남자를 킹 왕이라는 표현 써서 그 다음에 아주 예쁜 여자를 퀸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춤 잘 추시는 여자분들을 댄싱 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 퀸이라는 게 여왕이라는 뜻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댄싱 퀸 이런 거 같으면 춤을 잘 추는 거의 뭐 여왕 수준으로 잘 추는 춤계의 여왕 뭐 이런 의미로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이 단어 조금 외우시기 쉬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단어도 Q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quee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키읔 소리.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 건데 읽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queen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좀 읽을 때는 queen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좀 빠르게. 그래서 queen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queen 이게 아니고 queen 그렇죠? 좀 다르죠.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queen.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자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귿. 예, 기억 니은 디귿 소리를 내는 건 알파벳 D입니다. 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A, B, C, D가 아니고 약간 쌍디귿 소리, 된 소리. D 이게 아니고 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dad 그쵸? dad 아빠란 뜻이에요. dad 해주시면 되고 아빠는 father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ather 이거는 아버지고요. 예, 지금은 dad 아빠. 우리도 엄마 어머니 다르잖아요. 그쵸? 아빠 아버지 다르잖아요. 여기도 아빠가 dad 아버지는 father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글자가 D이기 때문에 dad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dad 이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죠. 된 소리 dad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모음이 A잖아요. 그래서 dad 이게 아니고 A는 과장하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da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dad.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F. F가 정말 어려운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를 피읍하고 같이 묶어놓긴 했었는데 사실 F 발음은 피읍하고는 달라요. 피읍은 제가 피읍 할 때도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공기가 팍 나가죠. 파 혹은 프 이게 피읍인데 F는 이게 F예요. 바람 빠지는 소리. 붙었다 떨어지면서 이게 아니고 이게 F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뒤에 RY를 Ry라고 읽어보세요. Ry 이게 FRY의 소리예요. 근데 제가 뿌라이라고 적어놨죠. 왜냐면 이게 제가 좀 정확하게 읽어보면 fry 이렇게 되거든요. 프라이가 아니고 fry 약간 뿌라이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아무튼 F 소리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알파벳을 읽을 때도 F 이게 아니고 F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소리 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 fry라는 거의 뜻은 튀기다예요. 튀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라 그러죠. 계란 후라이. 계란을 튀긴 거잖아요. 그쵸? 기름을 두르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 계란 후라이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fry. 후라이가 원래는 fry 이 단어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프라이드 치킨 거기도 이 단어입니다. fry. 근데 이 단어가 약간 변형돼서 fried가 된 거지 원형은 fry예요. 그래서 이 fry란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 아무튼 이 단어 F는 이 소리다. 그래서 ry 자꾸 하다 보면 fry 되게 된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하시면 돼요.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 같이 읽어보고 다음 단어 볼게요. fry. 어려우니까 이건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fry. 네, 되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인데, 피가 이제 비로소 피읍 소리, 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알파벳 읽으실 때도 P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단어 피아노, 그렇죠? 피아노는 다들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 P라는 거. 그래서 PI로 시작하면서 ANO, 이게 피아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아노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는 F랑 구분만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P라는 이 글자는 생각보다 쉽고, F가 어려운 거지 P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글자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피아노.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G, 그렇죠. 알파벳 G인데 이거는 G보다는 우리 G 있죠, G.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는 G. 그거 생각하시면서 G 해주시면 되고, 이 G라는 단어가 지읒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대표 발음은 기역입니다. 기역. 그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기역. 그래서 G는 이 소리를 대표적으로 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표 단어 보면 GOOD,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굿이란 단어의 뜻은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쵸?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이 단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G가 G라고 소리를 내지만 기역 소리를 낸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연습하는 건 좋으니까.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H는 H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의 대표 발음은 히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 단어 하나 제가 가지고 온 거 보니까 home이라고 되어 있네요. home, H-O-M-E. 이 H가 히읗이기 때문에 이거를 home이라고 읽는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home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마트 중에 한 곳입니다. 홈플러스라는 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 예.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이거예요. 홈플러스. 그리고 다음에 홈플러스 가보시거든 H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H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H가 히읗이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읽어보고 빠르게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home.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J네요. J는 지읒. 그쵸. J. 알파벳 읽으실 때도 J 읽어주시면 되고, 지읒 소리가 납니다. 주 이런 소리가 나고요. 자, 대표 단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지 의미는 납니다. 주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딸기 주스 할 때 쓰는 그 주스고요. 거기에 첫 글자가 J입니다. 그래서 Juice, 이 글자를 juice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지읒 소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juice. 네, 되셨고요. 자, 이게 이제 J와 같이 묶여 있어요. 그쵸? 지읒 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예전에 이 글자 배울 때는 jet라고 배웠어요. jet. 마징가 jet 할 때 그 jet라고 배웠는데, 사실 이거는 jet라고 하기보다는 z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Z는 제가 지금 J랑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J가 지읒이고 Z, 이 Z 이것도 지읒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단어는 약간 쌍시옷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하면서 약간의 힘을 좀 더 주면 Z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C 하다가 약간 또 이 혀나 이 입 근육에 조금 힘을 주면 Z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이 소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Z 쌍시옷 같죠? 쌍시옷에서 그 소리가 변화할 수 있는 소리다. Z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ZOO 이게 이제 동물원이라는 뜻인데, 주라고 읽는 게 아니고 zu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려우시다면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수 쌍시옷에서 점점 힘을 줘가면서 즈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J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편의상 Z라고 읽을게요. 이 Z라는 단어는 정말 소리가 다릅니다. Z는 쌍시옷에 가깝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 한번 이 단어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즈.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L이네요. L과 R이 둘 다 리을인데, 사실 L과 R이 제일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L도 완벽하게 리을 소리라고 할 수 없고 R도 완벽하게 리을 소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L 소리와 R 소리는 따로따로 그 특징을 잡아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알파벳을, 이거는 L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L 읽으실 때 혀가 윗니 뒤에 딱 붙어야 됩니다. L. 그래서 이거는 L 이렇게 이음절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음절로 L 두 음절 정도 소리가 나요. L 그렇죠? 알파벳부터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L 발음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읽으실 때는 항상 혀가 윗니 뒤에 붙는 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립스틱이 뭔 뜻인지 다 아시죠? 예. 여자분들 입술에 바르는 걸 립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왜 립스틱이 됐냐면,
립이라는 거, lip, 립이라는 건 입술을 나타내요. 예, 신체 부위에서 lip, 립은 입술이고 뒤에 있는 스틱, 스틱이라는 거는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막대기를 우린 스틱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게 립스틱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약간 막대기 같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바르는 막대기 같은 거라서 그걸 립스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립스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립스틱이 알고 보니 영어 단어였다는 거, 그거 생겨가시고, 지금은 읽는 시간이니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렇죠, 혀가 윗니뒤부터 떨어지면서 립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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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윗니뒤에 붙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립스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읽어보고 다음 글자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립스틱, 립스틱. 여기는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립스틱, 립스틱.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R인데, R은요, 읽을 때부터 혀를 안으로 말아야 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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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쵸? 혀를 안으로 말면서 R, R 하시면 돼요. 그게 R 소리고요. L과 R은 정말 다르죠. L은 어떻게 썼죠? L, L. 붙었지만, 혀가 윗니뒤에 붙었지만 R은 꼬인다. R, R. 꼬인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신 단어도 ring, ring, ring. 혀를 말면서 ring 해주시면 돼요. 혀를 안쪽으로 말면서 ring 해주시면 되고, ring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반지라는, 예,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남녀가 사귀는 사이에서 우리 사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똑같은 반지, 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들어간 커플링에 들어간 ring이란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단어도 읽을 때 ring, ring 이렇게 읽습니다. 글자 R은 R 이렇게 읽고요. 그러면 여기도 저랑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ring, ring. 되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M이네요. M 같은 경우는 그쵸. 미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M은 미음 소리를 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을 때 M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파벳 읽는 데는. 그리고 영어 단어도 보시면 mart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배운 R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혀를 꼬으면서 mart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마트라 그러죠. 마트. R 소리 빼고 마트, 이마트, 패밀리 마트 이렇게 마트라고 부르는데, 영어 발음은 mart라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M 부분이다. 그래서 미음 소리 mart 해주시면 된다. 기억하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mart. 되셨고요.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N이네요. N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잖아요. 이걸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니은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 단어는 nu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볼트 너트 할 때, 그쵸, 거기 들어가는 너트라는 글자도 이거고요. 아니면 그 견과류 있죠. 견과류를 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견과류 중에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브라질 너트 이런 거 있어요. 항상 이제 많이 TV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들 먹었는데, 브라질 너트라는 게 다 견과류예요. 땅콩, 호두, 잣 뭐 이런 견과류 있죠. 이걸 다 너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N이 니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모음 U가 어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 발음이 어라는 거 영상 초반에 설명해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nut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단어 한번 읽어보고 또 넘어갈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nut 되셨고요. 또 다음 볼게요. S 그쵸. S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S 쌍시옷 혹은 S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요. 대표 단어는 스키 되어 있는데, 그쵸. 스키 아시죠? 우리 겨울에 타는 스포츠 스키, 그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스키라고 써요. 이렇게 쓰고요. S에 집중해서 스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키, 스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T, T도 어려울 거 없죠. T, T 소리고요. 단어 보니까 taxi, taxi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TA, 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XI까지 해서 taxi, taxi 보시면 되고, 택시, 택시, 시 이런 소리가 나요. 한국어에서는 택시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taxi, taxi, taxi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한국식은 택시, 택시. 영어식은 taxi, taxi. 좀 다르죠? 이거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면 taxi, taxi.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강의 끝나가고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돼요. X는요, 이게 키읔, 시옷, 키읔, 시옷 이게 같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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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 이게 같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X, X 그 X란 글자를 읽을 때 거기에 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X 이렇게 발음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X라는 거죠. X라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X라고 하지 않고 좀 빨리 X라고 하잖아요. 여기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BOX가 box라고 읽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box, box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도 box 이렇게 읽지 않아요. 빨리 box, box 이렇게 읽죠. 그래서 box라고 알고 계시지만 X란 단어는 발음이 크스 발음이다 원래는. 근데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고 그러면 이 단어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box, box 되셨고요. 상자죠. 예,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반자음이라는 게 있어요. 모음 5개. 그 다음에 그러면 자음이 몇 개죠? 19개예요. 19개의 자음, 5개의 모음, 합치면 24개잖아요. 거기에 반자음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자음은 W하고 Y인데 이게 왜 반자음이냐면 W는 우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약간 자음처럼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Y도 이 소리를 내지만 얘도 약간 자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볼게요. W는 W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뭐 알파벳 읽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W가 우 소리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밑에 단어를 한번 보세요. WINE 이걸 wi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W를 빼고 볼게요. 빼고 보면 INE가 있거든요. 사실 I의 대표 발음은 E였어요. 그쵸? 근데 대표 발음이 그렇다는 거고 I라는 이 글자는 그냥 쓰인 그대로 I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NE가 ein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W가 있음으로 인해서 ein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wine이 되는 거예요. wine. 그래서 W하고 Y가 만나서 W가 마치 자음처럼 여기서는 ein이란 말을 wine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W가 뒤에 A를 만나면 와 소리를 낼 때가 있고 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오늘 다 배우기 너무 많아서 그냥 W가 반자음이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 단어는 ein이 되기 때문에 wine 이렇게 읽는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와인 다들 아시죠? 포도주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ine.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면요. 이번엔 Y인데 Y는 이 소리를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글자 마지막에 오면 E로 끝나버리고 이제 자음 모음처럼 활동하면 되는데 이게 글자 맨 앞에 오게 되면 약간 좀 자음처럼 또 활동을 해요. 왜냐면 AK만 보면 A가 여기서 아 소리가 나고 K가 크 소리가 나면서
아크, 아크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크, 그죠? 아크, 아크. y를 빼면요. 근데 y가 맨 앞에 오게 되면서 이 아크, 이 아크. 빨리 하면 이아크, 이아크. 그래서 아크를 야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y가 반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yak를 야크, 야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브랜드 중에 블랙 야크라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블랙 야크인데 보이진 않을 거예요. 예, 블랙 야크. 예, 그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블랙 야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블랙 야크라고 그러죠. 예, 그 단어예요. 야크, 야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크란 동물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야크란 이름을 가진 동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W와 Y는 모음처럼 하기도 하고 자음처럼 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해서 얘를 반모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반자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W하고 Y는 모음도 됐다가 자음도 됐다가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읽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야크, 야크. 네, 잘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벳 26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영어를 읽는데,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고 이해하셨더라도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조금 더 복습을 해주시면 영어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거다.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